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이달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되는데요. 일단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입니다. 부스터샷 시행은 국내 처음인 만큼 1, 2차 접종 때와는 혹시나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도 있을 테고요. 네. 또 앞으로 접종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방역 당국은 부스터샷 접종에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부스터샷의 효과가 입증되는 연구 자료가 나오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 등에서 국내에서도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런 만큼 국내 부스터샷은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자나 이런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종 만료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시행될 거고요. 또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뒤부터 부스터샷이 시행됩니다. 네. 앞서서 부스터샷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에서 부스터샷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은 부스터샷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10배 이상이고요. 또 중증 진행 예방하는 효과는 2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인데 앞서 부스터샷 접종을 이미 시행하기 시작한 나라들의 접종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시행한 나라죠.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부스터샷 접종자가 벌써 340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30% 이상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현재 12세 이상 국민 전체를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아예 부스터샷 접종 후 일주일 경과한 것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가는군요. 자, 다른 나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은요, 우리나라처럼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요, 50세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이런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둔 만큼 접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로 미 FDA는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유럽의약품청이 18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모더나는 미국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했고 또 얀센도 이번 주 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추가 접종 추세는 점점 늘고 있지만 이상 반응 우려도 생각해 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접종 때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이 부스터샷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떨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현재 알려진 백신 부작용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CDC 보고에 따르면요. 부스터샷의 이상 반응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때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접종 부위의 국소 반응이 가장 빈번했고 또 다음으로는 피로나 근육통이 나타났지만 앞선 기본 접종 때보다는 빈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접종 시에 심한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의 증상이 있었다면 3차 접종 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 때가 훨씬 더 크거든요.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그런데 3차 접종을 해보니까 1차 접종 때보다는 약간 좀 비슷하거나 좀 약간 센 경향이 있지만 2차 접종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 받은 후에 3차 접종은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로 접종을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외 데이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자 1회 접종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더 아마 이것은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니까 지난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이 3차 접종 때에도 유심히 몸 상태를 좀 관찰해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고위험군과 고령층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접종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네, 정부는 일반 국민 대상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부스터샷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반응 모니터 연구 결과인데요. 젊은 성인에 대해서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는 주로 이스라엘의 부스터샷 효과나 이상 반응, 안전성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국내외 조사 결과가 더 나온다면 젊은 연령으로도 부스터샷을 확대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국내외 조사 결과를 좀 더 검토해서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2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이번 접종 방안에 얀센 접종자는 부스터샷 접종이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얀센은 국내 젊은 남성들이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네, 현재 부스터샷 관련 연구가 거의 다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스터샷 백신으로 mRNA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얀센 접종자의 경우는 1회 접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크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장기적인 면역원성이나 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을 아직까지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얀센 접종자는 다른 백신 접종자에 비해서 돌파 감염 위험이 6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부스터샷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향후 2, 3개월 내에 추가적인 연구 자료가 발표된다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스터샷의 필요성이나 접종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